어제 하려다 못했던 첫 번째 수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부터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메커니즘부터 얘기를 할게. 안 겪겠네? 메커니즘부터 얘기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 어 2의 3의 2022승을 오케이?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오케이?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거 너무 쉬우니까. 뭐 16의 2022승을 1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0부터 14 중에 하나의 값이었을 거야, 그지? 맞나? 근데 이제 저걸 진짜 계산을 하는 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이걸 계산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되니? 됐어요? 이걸 계산했더니 나머지가 1이었대. 어떤 놈, 그러니까 뭐 어떤 놈이 미친 듯이 뭐 했어. 오타쿠 같은 놈이. 저걸 해결했어. 나머지가 1이었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할 일 끝. 이라고 왔어. 오케이? 근데 졸라 악당 같은 새끼가 이번엔 이렇게를 물었어. 2023승에 2022승을 2022로 나는 나머지는 몇이니라고 물었다는 거 같아. 네? 그럼 얘는 더 무지막지한 새끼 아니야? 2023을 이번엔 또 2022승을 해야 되잖아. 맞니? 자,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되게 그리고 우리가 계산으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기에 까다로운 나눗셈의 나머지를 물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영리한 새끼가 봤다는 거죠, 뭘. 나한테 묻는 형태가 닮아 있다라는 걸 본 거지. 16의 2022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2023의 2022승을 2022로 나눈 나머지래. 비슷한 형태가 보이죠? 일단 둘 다 뭐였어? 2022승이었어, 그지? 오케이? 그리고 밑이 16이고 15야. 밑이 2023이고 나누는 수가 또 뭐야? 2022야. 몇 차이나? 1 차이나, 그지? 그지 않아? 됐어?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나눗셈이, 이 두 개의 나눗셈이 공통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거야. 되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막 연산을 했더니 운 좋게도 얘도 1이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될까? 항상 1인가? 이제 그게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항상 1이란 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지? 라는 게 우리의 지금 첫 번째 생각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게 같은 형태의 나눗셈이었다는 거지. 이거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나머지도 일정할까에 관한 생각이야. 형태라는 것도 같나? 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라고. 그럼 이걸 이렇게 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이죠. 결국 x 플러스 1의 2022승을 x로 나눈 나머지와, 그치? 거기에 x 자리에 16을, 그러니까 15를 넣었고 2021을 넣었고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복잡한 뭐 수의 나눗셈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저건 계산하기가 무지막지해 보이지만 이걸 빨리 뭘로 틀자는 얘기야. 수의 나눗셈을 식의 나눗셈으로 틀어버리자라는 게 생각이야. 그럼 땡큐가 뭐냐면 봐. x 플러스 1의 2022승을 x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맞지 않나? 그럼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그치? 아, 항상 r은 몇이었다는 걸 알게 돼. 1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 다시 얘를 xq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얘랑 같으니까, 그지? x에다가 몇을 집어넣든 항상 나머지는 몇이었을 거라고. 1이었을 거란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수가 아니라 뭘로 보자라는 거야. 식의 나눗셈으로 보자라는 게 이게 핵심이야. 여기까지 돼? 이 생각은 이해되겠어? 아,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역이용해 버리자는 거지. 됐니? 될까요? 근데 잠깐만. 문제가 발생해. 뭐냐면 이번에 문제를 살짝 틀게. 같은 얘기인데 16의 2022승을 이번엔 17로 나눈 나머지로 볼게. 아씨. 뭐 거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마찬가지로 2023회 2022승을 2024로 나눈 나머지를 볼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지금 똑같은 논조로 가는 얘기니까 위에 물음과 밑에 물음은 같은 얘기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썼던 기법으로 가자면 x 얘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x-1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까? 2023이라고 바꿀게. 될까? 그럼 x-1의 2023승을 그죠? x로 나눈 나머지를 보겠다는 거죠. 돼?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x-1의 2023승을 x로 나누면 몫이 또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일 텐데 x에다 또 뭘 대입해? 0을 대입해 버리면 마이너스 1의 2023승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r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지?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xq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지? 그럼 식의 나눗셈에서는 지금 뭐가 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6을 17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은 거야? 요식에다가 x 자리에 16 집어넣은 거 아니 그러니까 x에다가 17 집어넣은 거 맞죠? x에다 2024 집어넣은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만 뜨니까 그잖아. 그럼 얘도 나머지가 마일이고 얘도 나머지가 마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지. 여기에는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뭐. 그쵸. 어떻게 나머지가 마이너스일 수 있냐는 거야. 식에서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그잖아. 근데 수로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일단 이거야. 수가 너무 무지막지해 보인다라는 게 생각이었어. 내가 나눗셈을 해야 되는 그 수가 무지막지해 보이니 그걸 식의 나눗셈으로 틀어버리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몇만 집어넣든 다 이런 형태의 나눗셈은 항상 나머지가 1이다라고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식의 나눗셈이 나머지가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라는 게 문제 아닐까? 이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를 수의 나눗셈도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될까? 됐어? 이거 이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때 나머지는 몇일까요? 16에 2023승을 17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누구죠? 뭘까? 응? 아니. 16이에요. 이때는 2023입니다. 뭘까? 뭘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 맞지 않나? 돼? 이 얘기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다시 쓸게.
x-1의 2023승은 xqx-1이었어, 그지? 네.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잖아. 네. 돼?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떠냐는 거야. x 곱하기 qx에서 1을 뺐어. 네. x가 qx에 있다면 네. 거기서 한 개를 뺐어. 그럼 다시 x 하나를 한 개를 더 더해주면 되잖아. 네. 그치? 이걸 나눗셈으로 처리하는 건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x가 아까 2020 몇이었어? 4였지. 4를 집어넣으면 2023에 2023승은 2024 곱하기 무언가 몫이 있을 거고 묶였죠? 그리고 더하기 2023이 되죠. 2024로 묶이는 게 이만큼 있고 그치? 나머지가 2023이라는 거죠. 네. 이해 갈까? 네. 돼? 됐니? 네. 자, 그러니까 먼저 어떤 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 이런 툴을 만들어 놓는 거야. 툴, 뭐 다시 말해서 시계 나눗셈의 형태로 바꿔 놓는 거야. 알겠니? 네. 돼요? 서연 돼? 자, 그러면 정리하자. 먼저 복잡한 수의 나눗셈이야. 첫 번째. 빨리 수를 뭐해서 치환해서 시계 나눗셈으로 변형을 해요. 오케이? 네. 그 시계 나눗셈에서의 나머지가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에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또 고민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역할을 할 수가 있었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수의 나머지,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와 식의 나눗셈의 나머지가 같다라는 걸 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뭐라면? 이게 노라면 안 됐다면, 오케이? 네. 뭐 했냐면 식의 나눗셈의 나머지에다가 뿔마 나누는 수의 배수가, 오케이? 배수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013에 2014에 1배를 더해준 거지. 될까요? 네. 어. 배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게 뭐가 되도록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은 놈이 되도록 요렇게 만들어 준 게 이게 진짜 나머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뭐 해줘야 돼? 더하거나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진짜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되도록 그 범위 요 범위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돼요? 될까? 네. 자, 보죠. 이걸 해줘야 돼. 보죠. 얘부터 갈게요.
327에 20승, 327에 19승 플러스 1을 32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진짜 저걸 20승하고 19승을 하는 건 미친 짓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죠? 될까? 네. 그러면 이제 326과 327의 관계가 뭐였다는 거지? 하나 차이 났다는 거야. 그지?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x라고 치환을 했으면 되니?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20승 더하기 x 플러스 1의 19승 더하기 1을 뭘로 나눈 나머지? x로 나눈 나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됐어요? 네. 식으로 돌아가서. 그치? 그럼 x 플러스 1의 20승 더하기 x 플러스 1의 19승 더하기 1을 x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그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x에다 0을 대입한 걸 거 아니야. 네. 0을 대입하면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 맞나? 네. 1에 20승, 1에 19승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죠. 돼요? 네. 그치? 그러면 이 식에다가 다시 뭘 하는 형태랑 같다는 것. x에다가 326을 대입한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27에 20승 더하기 327에 19승 더하기 1은 326 곱하기 몫이 뭐가 있을 거고 q 326이 있을 거고 그럼 얘는 326으로 묶였다는 얘기잖아. 묶이고 남은 나머지가 3이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다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얘가 뭘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도 그치 수행할 수 있으니까 돼? 네. 이해가? 네. 자 얘도 볼게요. 얘도 보자는 거죠. x 1000의 11 그러니까 1001의 4승 또 계산이 복잡할 거란 얘기고 그걸 1000사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1004를 x라고 놓으면 얘는 그럼 x-3이지 않냐는 거야. 4승을 x로 나눈 나머지부터 보자는 거야. 될까? 네. 그럼 x 플러스 x-3의 4승은 x로 나눴을 때 몫이 무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x자리에 0을 대입한 마이너스 3의 4승 즉 81이 될 거란 거지. 네. 돼요? 네. 그럼 이 81이라는 수는 다시 x자리에 1004를 대입한 1001의 4승은 1004 q 1004 플러스 81 이렇게 났을 때 1004로 다 묶었고 그치 81만 남은 건데 그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거죠. A는 뭐 8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 얘기하니까 얘랑 얘를 보자는 거. 1003을 뭐라 놓으면 x라 놓으면 x-2의 4승이 x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4승이니까 16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거기다가 다시 x에다가 1003을 집어넣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네. 오케이, 땡큐라는 거죠. 그래서 뭐 97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네. 음. 자, 그 다음 얘가 또 헷갈릴 겁니다. 봐. 얘는 또 뭘까에 관한 생각이에요. 2의 1111승을 17로 나눈 나머지래. 오케이? 네. 그러면 그냥 만약에 17을 x라고 놨으면 x-15의 1111승을 x로 나눈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를 볼 건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에 11, 1111승인데 이건 미쳤다라는 생각이지. 그렇지 않을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를 치환할 때도 그치. 고려를 하면서 치환을 해야 되는데 봐. 그러면 얘가 자 생각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의 거듭 제곱이지. 어쨌거나 네. 맞니? 네. 그러면 이 17을 가장 가까운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먼저. 자 2의 1승 몇? 2, 2의 제곱? 4, 2의 3승? 8, 2의 4승? 16. 오케이 16이 제일 가깝겠네 그지? 하나 차이 나니까. 네. 그럼 2의 4승을 x로 치환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봐. 2의 1111승이야. 네. 이걸 4승으로 묶을 거야. 되니? 네. 1111승을 4로 묶으면 4, 2, 8. 그죠? 31. 4, 7에 28. 31. 4, 7에 28. 나머지가 3이죠. 됐나요? 네. 그러면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에 4 곱하기 277승 플러스 3이잖아. 맞니? 네. 다시.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지수 법칙. 네. 괜찮죠? 한 번 더. A의 X승의 Y승은 A의 XY승. 괜찮죠? 네. 자, 이걸 이렇게 쪼갤게. 2의 4승, 4 곱하기 277승 곱하기 2의 3승이라고 쪼갤 수 있어? 맞죠? 네. 그럼 얘는 2의 4승에 277승 곱하기 2의 3승 돼요? 네. 됐니? 자, 4로 안 묶였던 얘는 그냥 숫자 취급해. 8 곱하기 얘가 이제 x였어. 이렇게 바꿔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야. 8 곱하기 x의 277승을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그치? 2의 4승이 16이 x였으니까, 그지? 17은 x 플러스 1 맞죠? 네. 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찾겠다는 거야, 그지? 돼요? 네. 자, x에다 뭐 대입하죠? 마이너스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죠. 오케이? 식의 나눗셈으로 일단 건너왔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8은 r이니까, 그지? 네. 얘가 마이너스 8이었을 거야, 그지? 되니?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2의 4승을 대입했을 때 다시 얘가 2의 1111승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그리고 17 곱하기 q 16 빼기 8이 되는데 지금 얘가 문제라는 거죠. 맞니? 네. 돼요? 그러면 이걸 틀자는 거야. 뭐라고? 마이너스 8이 역할을 못하니까 나머지로 써요. 봐. x 플러스 1 이 qx가 있었지. 네. 그럼 하나 빼주고 다시 더해주면 되지. 되니? 네. 그러면 즉 x 플러스 1 qx 빼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될까? 자, 이제 x 자리에 뭐 대입해? 2의 4승을 집어넣으면 2의 2제 1111승이 되고 얘가 17 되고 q 16 빼기 1 그 다음에 16 집어넣으면 몇이 돼? 9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이제 17로 다 묶였고 나머지가 9가 남는다. 괜찮다는 거지. 네. 됐어요? 이게 답인데 아까 잠깐만 마이너스 8이었지. 네. 마이너스 8에다가 나누는 수 뭐 17을 한 번 더했더니 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x 플러스 1을 더해줬으니까. 네. 그치? x 플러스 1, 즉 17을 더해준 효과라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얘기지. 식의 나눗셈의 나머지에다가 나누는 수 17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줘서 0부터 나누는 수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면 그 새끼가 진짜 나머지라는 거야. 됐니? 네. 이해 가요? 네. 요 얘기야 지금. 치환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2의 거듭제곱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2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표현을 해야 그치? 남는 새끼가 계산이 용이해진다고. 네. 알겠니? 아까 그냥 얘를 x로 놨을 때는 실패를 했죠. 15에 2111승을 못하면 끝다 이런 거지. 그죠? 네. 그러지 말자. 가까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움직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돼요? 네. 첫 번째 익스텐션 수행하는 셈과 나머지 정리. 됐죠? 이 문제는 사실 익스텐션 치고는 되게 자주 나온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이든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고, 오케이? 네. 그리고 많이들 결국 많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보면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긴 맞아요. 근데 왜 익스텐션을 뺐냐면 이 생각 자체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그 도구를 만들어내자는 거야. 식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x를 대입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않냐? 라고 확장을 시키는 얘기라서 익스텐션으로 뺀 거야. 네. 알겠니? 그냥 뭐 이건 이렇게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이렇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거든. 오케이? 나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게 문제 풀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대학교 때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 지금 내가 설명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이 나머지 정리랑 되게 관련된 내용이 대학교 수학 전공 중에 이제 정수론이라는 데가 있거든. 그 정수론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나도 익스텐션을 빼서 설명을 하거든. 그때 교수님 수업을 듣고 아, 오케이. 두 번째 익스텐션은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건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얘는. 네. 음, 얘는요. 계속 등장을 해요. 1학년 내내. 요게 또 등장한 게 언제냐면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다항식 배웠죠? 네. 그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배웠죠? 나머지 정리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 복소수. 그 다음 2차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 나와요. 그리고 평면좌표. 연결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까지 하면 이게 수학 상이야. 공통 수학 상이야. 될까? 네. 보통 2차 방정식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어요. 보통요. 동패는 여기가 중간고사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 또는 여기가 기말고사가 돼요. 도형의 이동이 뒤쪽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도형의 이동이 2학기로 넘어가요. 동패가. 그러니까 그간 기출들을 보면. 그리고 운정은
여기 또는 여기야. 기말고사요? 음. 기말고사는 여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운정은 왔다 갔다 해. 여기까지 할 때랑 있고 여기까지 할 때가 있어. 음. 근데 여기서도 이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뒤에 포진되어 있는 개념은 맞아. 이 오메가가. 오케이? 정확하게 어디로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끊겨요. 여기서 오메가가 진짜 등장을 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뭐냐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리고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 오메가는 요 3차 방정식에 있는 개념 맞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오메가를 쓰고 가면 진짜 쉬워져. 오메가를 암기하고 갔으면 되게 쉬워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지고 그게 아니면 되게 돌아가야 되는 얘기가 등장을 해. 문제가. 그래서 아예 앞살이 앞에서부터 계속 외우게 시켜요. 어차피 나오니까. 그 개념을 쓰면 편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까지면 중간고사 범위거든. 네. 어차피 중간고사 때 오메가가 그냥 제대로 등장을 할 거란 얘기거든.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고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는요. 고2 되면 고2, 고3 때 자주 나오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까먹어. 있는데 가끔 생각지도 못하게 툭 등장을 해버려. 그래서 그 한두 문제를 그냥 날려버리는 형태거든. 그래서 그때그때 또 막 정리를 다시 해주고 하는데 한 번에 제대로 외웠으면 좋겠어. 아예. 네. 박제를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건 얘가 어디서 좋아하냐면 수리 논술에서 좋아해. 수리 논술. 대학교 논술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대비하려면 꼭 다뤄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오메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해하고 빨리 외워버리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일단 이겁니다. 3주기 오메가부터 할게요. 기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바라고 얘기할게요. 오메가 바라는 개념은 이제 곧 나오는 복소수라는 개념에서 나올 건데 켤레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3 때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됐니? 얘 뭐 할 거야? 얘 뭐 하죠? 마이너스 루트 3을.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지. 네.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거 아니야? 네. 돼요? 맞니? 네. 돼? 왜 그걸 곱했냐면 루트 3, 즉 뭐 무리수 부분에 마이너스 형태를 곱하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같은 개념이야. 얘도. 이제 곧 이제 허수라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Z라는 복소수가 있었으면 A 플러스 BI 형태로 써요. 그러면 그거의 켤레는 뭐냐면 이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걸 이제 켤레라고 부를 거거든. 됐니? 그러니까 루트 형태의 마이너스를 붙였듯 I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켤레라고 부를 거야. 돼? 네. 오케이. 자, 일단 가보죠. 잘 봐. 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야. 허근이겠지. 맞니? 네. 근데 잠깐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다가
양변에 x-1을 곱해도 어차피 우변은 항상 0일 거야, 그지? 0에다가 뭘 곱하든 0이니까, 그지? 네. 근데 이거 풀어헤치면 뭐죠? 이거 곱셈공식 쓰면 불러? 서연 불러. 응, 응. 이건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1은요. 헤이, 이거잖아.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형태라고. 그럼 얘는 이제 바로 나와야죠. a3승 빼기 b3승. 외웠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로바로 뛰쳐나오게 막 나오니까. 곱셈 공식은. 될까? 얘의 허근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일 거야. 그지? 네. 그죠? 얘는 x는 1 실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은 여기서 나온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일 거야. 그죠? 네. 돼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이 말과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얘기 때문에 이게 3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3차 방정식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걸 왼쪽으로 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내기도 해요. 3차 방정식까지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여기서도 배우지 않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일단 봐. 허근이 두 개가 있을 거야. 그걸 오메가 바라고 부를게. 직접 계산해 볼게요. 이 2차 방정식 구하려면 뭐 해야죠? 네. 오십. 그냥 써야죠. 오케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그죠? 네. b제곱 1 마이너스 4이 시험 마이너스 4지. 네. 오케이? 봐.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원래 허락하지 않았잖아. 네. 이제 곧 허락을 합니다. 요 다음 파트. 뭐에서? 복소수에서. 인수분해 지나서 복소수에서. 자, 일단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뒤에 i라는 걸 붙여요. 루트 바깥에다가. 오케이? 네. 이렇게 부를 거야. 이 두 개를 오메가 바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가 2분의 마일 더하기 루트 3i고 하나가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네. 맞니? 네. 그래. i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붙인 형태. 그러니까 그걸 켤래. 바라고 부를 거야. 되니? 뭐 얘는 어쩌라고? 얘는 어쩌라고 근데 봐. 들어. 첫 번째. 여기에 근이기도 하잖아. 네. 그럼 오메가 3승 빼기 1은 0이지. 네. 즉 오메가 3승은 몇이야? 일. 1이야. 되니? 네. 오메가 바의 3승도 몇이야? 1이야. 그럼 세 번 제곱할 때마다 그러니까 봐. 들어. 이런 효과가 나요. 오메가 1승은 오메가야. 오메가 제곱은 뭐 오메가 제곱이라 합시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오메가 3승이 근데 1이죠. 네. 그럼 오메가 4승은 여기다 오메가 곱한 거 아니야? 네. 다시 오메가죠. 네.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이겠네 그러면. 네. 오메가 6승은 다시 1 되지. 네. 계속 뭐가 돼? 세 개씩 반복돼. 뭐? 주기가 있다는 거야. 세 번마다 주기가 있다. 그래서 3주기 오메가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자, 이거였다면 나한테 이걸 물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오메가 2022승은 그래서 뭐가 돼? 라고 물었어. 그럼 싫다 이거야. 2022승은 구라라는 거지. 왜? 3승마다 같은 게 오잖아. 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데? 2022승.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든. 그잖아. 3으로 나눠봐. 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랑 같아? 오메가 3승이랑 같고 오메가 3승이니까 그냥 1이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기성을 의미할 때 이 주기를 알아서 뭐하게 아니 존나 좋아. 왜?
주기를 안다는 것은 아무리 높은 차수의 값도 차수를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렇지. 나한테 어떤 차수를 갖고 오든 1승 아니면 2승 아니면 3승 안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되니? 네. 돼요? 네. 그럼 되게 좋은 놈이죠. 됐어? 그럼 좀 더 가보자. 자, 다시. 두 번째. 당연히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였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그치? 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몇이야? 0이야. 그지? 맞니? 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 세 개를 더한 게 그치? 네. 세 개씩 더하면 몇이었다는 거야? 0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지 않나요? 네. 됐니? 즉, 나한테 이런 질문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오메가 100승까지를 더해달래. 됐니? 네. 근데 지금 뭐 했더니 세 개씩 연속해서 더하면 몇이라고? 0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0은 더 하나마나 의미가 없지. 네. 그럼 이 100이란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었다는 거. 33개의 몇이 있었다는 거야. 0이 있었다는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얘는 곧 뭐랑 같아? 오메가랑 같잖아. 네. 답은 그냥 오메가였던 거죠. 그치? 네.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차수를 다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차수를 모든 차수를 몇 차로? 1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선생님 여기 2차 있는데요? 오메가 제곱은 근데 또 뭔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다 1차 또는 상수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거든.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입니다. 뭘 쓴 거죠? 근과 계수 쓴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두근의 곱, a분의 c를 쓴 거죠. 될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두 개를 곱했더니 뭐였대?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걸 뭐라 부르죠? 어떤 두 개를 곱했더니 1이야. 그 관계를 뭐라 불러? 그치? 무슨 관계?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역수 관계다. 그죠? 그죠? 즉,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될까요? 네. 응. 그건 안 돼. 이건 돼. 싫어요. 이거 맛있어.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건 씹을 수 없잖아. 껌. 왜? 형 씻고 싶다며. 뭐야? 계속 씹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먹어? 뭐? 이거? 좀 이따 5시쯤에? 수업하기 전에 먹으려고 하는데. 기다려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겁니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래. 오케이? 같은 말이 뭐냐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도 상관없죠. 네. 얘가 지금 이번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꼴이니까 이건 a 3승 더하기 b 3승이었거든. 네. 즉 x 3승 플러스 1은 0,
허근. 오케이? 이란 말과 똑같은 얘기야. 됐니? 네. 그럼 봐. 그걸 또 오메가 바라고 불러요. 그럼 위에 것도 오메가고 밑에 것도 오메가잖아. 그래서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라고 불러. 될까요? 네. 자, 왜 6주기냐면 자, 오메가 3승은 그럼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네.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오메가 6승이 1이죠. 네. 이번엔 그래서 6주기라는 거. 6번 제곱했더니 드디어 1이 나왔어. 그럼 또 반복될 거라는 거지. 6번마다. 봐. 그 새끼를 먼저 찾아봅시다. 아까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서 3i 이렇게 쓸 거야. 이걸 오메가 바라 부를 겁니다. 알죠? 네. 오케이? 분명히 지금 내가 써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형태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냥 얘를 퉁 주기도 해. 얘를 그냥 퉁 주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x가 이건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해요. 저 형태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럼 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3승도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6승도 1이야. 그럼 자 생각해봐. 오메가 1승,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을 해볼게요. 그걸 하기 전에 잠깐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그치?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네. 자, 잘 들어. 얘는 그냥 오메가라고 쓸게요. 근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오메가 3승은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지? 네. 그럼 오메가 4승은 여기다가 오메가 곱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미안해. 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지? 네. 얘는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곱할 거니까. 맞죠? 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네. 얘는 1이었다면.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이렇게 더해도 0이고 이렇게 더해도 0이죠. 네. 6개씩 묶으면 1이었던 거지. 맞죠?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꺼낼 수 있겠다. 이제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1과 4를 더했을 때 0이었다는 게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었다는 게 그치? 서로 음의 관계여서잖아. 세 칸 가니까 그지? 네. 이렇게 세 칸 가니까 또 0이지. 또 이렇게 세 칸 가니까 0이지. 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n 플러스 3승은 n승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아니냐는 거죠. 오메가 4승은 오메가 1승에 마이너스다. 그죠?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다. 그죠? 오메가 6승은 오메가 3승에 마이너스다. 그죠?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오케이. 당연히 6개씩 더하면 몇일 거고 0일 거고. 그죠? 맞니? 네. 그러니까 6으로 나는 나머지만 보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봐도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봐도 1입니다. 왜? 근각의 수도 써서. 근각의 수 쓰면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고 두분의 곱 a분의 c도 1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됩니다. 뭐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역수 관계입니다.
즉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오케이? 네. 되십니까? 네. 됐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 네. 오케이? 계속 나와요. 고1 과정에서는. 아니 내가 너 밥 주는 사람이냐고. 떡볶이를 먹어주면 안 돼, 안 돼. 좀만 있다가. 그럼 4시에 먹자. 안 오케이? 이거 먹어! 돼요. 왜? 초콜릿이잖아요. 아, 저기 또 다른 거 많잖아. 안 돼요. 왜 내 식량까지 뺏어 먹냐고. 저 먹을 거 줬잖아. 병과를 더 가져오면 안 돼요. 아, 너 오는 날은 좀 더 챙길게. 앞으로. 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병과를 짱 벌써 들어가죠. 응.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왜 없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안 보이네. 아, 있다. 봅시다. 147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를 몰랐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식의 나눗셈을 줬어요. 그죠? 첫 번째 풀이로 갈게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또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f 마일은 2였어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얘가 x3승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로 봤다는 거지. 돼? 네. 그러면 봐. 다시 fx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 2차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건데 우리 이건 1차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눈 나머지의 정보를 주고 나서 그 두 개의 곱을 묻는 거니까 이거 바꾸기로 했죠. 이 나머지 또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렇죠? 네. 지난 나머지 정리에서의 익스텐션이었죠.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f1은 아니 f 마일은 얘 죽고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4고 그게 2였다는 얘기니까 a는 2가 떠서 그래서 그때 rx는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즉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플러스 x 2 빼기 1 플러스 1 그래서 상수항은 1입니다 라고 쓰는 게 이렇게 풀었던 게 나머지 정리에서의 풀이 돼요? 네. 될까요? 네. 자, 한 번 더. 다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두 번째 풀입니다. 몫이 뭐가 있었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었고 한 번 더.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었고 나머지가 2였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f 마일은 일단 몇이라는 걸 알았어. 2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한테 묻고 있는 게 fx를 뭘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x 3승 더하기 1로 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 c입니다. 그죠? 맞나요? 네. 자,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할 건데 이게 0이 되는 값이 그게 6주기 오메가였던 거죠. 방금 봤던. 네. 될까요? 그러면 f 오메가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거죠. 될까? 네. 당연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승은 1이고를 써놓고 돼요? 네. 한 번 더. 그러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f 오메가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돼요. 그죠? 네. 왜?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럼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플러스 c였다는 거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 3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겠죠. 네. 근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b 오메가 플러스 c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 즉 a 더하기 b 오메가 맞죠?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이고? 3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네. 한 번 더 우리 안 쓴 거 있죠? f 마일이 2였다. a 빼기 b 더하기 c가 몇이었다? 2였다. 그죠? 네. 될까요? 되겠니? 네. 자, 얘네 둘이 더하면 b 죽어서 2a 더하기 c가 몇이었어? 5였어. 그죠? 네. 그럼 얘랑 얘랑 빼면 3a는 6a는 몇 됐죠? 2 됐죠. 그럼 c는 몇 대? 1 되지. 그리고 b는 몇 대고? 1 되고. 그죠? 맞나요? 그래, 나머지 rx가 뭐였다고?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다고.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오메가로 풀기도 한다는 거야. 네. 알겠니? 오케이. 네. 되니? 제대로 보고 있니? 자, 하나 더 볼게요. 오메가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봐. 얘도 두 가지 풀이 가보죠. 첫 번째 풀이.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고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2고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f1은 2였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고 그래 놓고 나한테 묻는 게 뭐니까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묻는데 이게 봤더니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지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목이면 지금 얘를 봤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2였다는 거니까 3x 플러스 2가 남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그 나머지도 rx도 x제곱 플러스 x로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 라고 읽어도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은 죽고 맞죠? 3a 더하기 5인데 그게 2였으니까 그죠?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rx는 이게 rx였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R1은 뭐가 됐다? R1은 잠깐만. 내가 뭐 잘못 갔니? 음,
이렇게 놨고 1 집어넣으면 죽고 3a 더하기 5가 2다. 아, 아니네. 문제, 네,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미안해. 천천히.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고요. 그죠? 네. 그 몫을 qx라고 놓을게요. 그죠? 됐니? 네. 이걸 잘 봐. 몫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2다라고 얘기하는 건 q1이 몇이었다? 2였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네. 맞니? 자, 그럼 다시 fx는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러면 봐. f1은 얘 죽고 3a 더하기 5인데 그게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3q1 플러스 5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q1이 몇이었대? 2였다며. 네. 그러니까 얘가 11이야. 그러니까 3a는 6, a는 몇? 2. 그래서 rx는 뭐가 돼?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 즉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니까 R1은 뭐가 됐다? 11 됐다. 될까요? 네. 돼요? 자. 아니면 두 번째,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메가로 가볼게요. 다시 똑같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더하기 3x 플러스 2고 3q1 아니다. q1은 2였다. 는 똑같이 쓸 겁니다. 알겠죠?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텐데 맞나요? 네. 일단 1을 집어넣은 그죠?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건 3q1 더하기 5라서 그죠? q1이 2였으니까 11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맞죠? 네. 됐죠? 한 번 더 얘가 0되는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자는 거야. 3주기 오메가. 됐니? 네. 그러면 f 오메가는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얘 0으로 죽으니까 3 오메가 플러스 2인데 맞니? 그게 곧 얘도 0이니까 오메가 3승은 1이었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으니까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a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b 오메가 플러스 2 정리하면 b 빼기 a 오메가 더하기 c 빼기 a 얘가 3 얘가 2였다는 거죠. 네. 될까요? 네. 그죠?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된다는 거지. 될까요? 이 두 개를 빼면 2a 더하기 c가 8이야. 그지? 네. 그러면 a-c가 또 몇이니까? 마이니까. 두 개 더하면 3a는 6, a는 2 됐고, 그죠? c는 4가 됐고요. 그죠? 얘가 2였으니까 b는 5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rx는 뭐가 됐다?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라는 거죠. 될까요? 네. R1은 11 답이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네. 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푸셔도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나머지 정리해서는. 알겠니? 근데 그러면 오메가 없이도 풀 수는 있네요. 풀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결국 오메가는 계속 등장할 거란 얘기야. 알겠니? 네. 복소수에서도 등장하고 2차 방정식에서도 등장하고 3차 방정식에서도 등장할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할 거야, 애들이 보면. 근데 1번 풀이로는 거의 다 풀 거야, 애들이. 근데 2번 풀이로 풀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진짜야. 2번으로 잘 생각을 못 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2번 풀이로는 잘 못 하거든. 왜냐면 오메가를 잘 떠올리지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오메가를 쓸 수밖에 없으면 그제서야 오메가를 쓰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관성적으로 오메가를 잘 안 쓰게 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다가 오메가가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푸는 스타일이지, 보통. 보자마자 이거 오메가로도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학원 강사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또 이제 오메가 터득하려고. 뭐든지 완벽하게. 그래서 네 학교에 갔어. 같은 반에 예쁜 여자애가 이 질문을 갖고 왔어. 네. 응?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딱 그래버리면 오! 와. 좋은 거 알려준 거야, 임마. 알겠어? 재원이 형한테 좀 알려주세요. 누구? 재원이 형한테 이런 거. 재현이 형? 아니 그 재원이 형 있잖아요. 고상 올라간. 어.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오빠도 필요해서 비시고. 재현이 형은 비단 이게 문제가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갈 수 없긴 해. 그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너는 일단 피지컬부터 되잖아. 자, 세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x의 n승이 포함된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오케이? 될까?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떼버렸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의 연속적인 얘기라서. 오케이? 풀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오케이? 갖고 왔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항상 고민되는 점이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의 개수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그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이렇게를 놨을 때 모르는 문자는 a와 b 두 개라는 거죠. 그지? 네.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값은 x에다 3밖에 대입을 못 한다는 거야. 그지? 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의 개수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다는 게 문제죠. 맞니? 네. 미지수의 개수가 내가 얻어낸 식의 개수보다 많다는 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완전 제곱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첫 번째, 직접 나눕니다. 누구의 힘을 빌렸냐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했죠. 조리제법을 두 번 사용했죠. 네. 또 하나는 뭐였죠? 미분이라는 기법이 있었죠. 그죠? 네. 두 가지에 썼는데, 자, 그러니까 단순한 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더 얻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봐, 이번에는 오히려 쉬워요. 분명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공통인 인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식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걸로 다시 한번 나눠줘요. 혹은 그 인수로 묶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해요. 다. 그러니까 식은 되게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메커니즘을 알면 진짜 쉬운 얘기야. 근데 이것도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이 이런 난이도예요?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편하게 얘기할게. 우리 그 앞에 있는 문제들 플러스 익스텐션까지를 알면, 그러니까 익스텐션에서 나오는 수준이 동패고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취급되어지는 문제들이야. 한 학교에, 그러니까 동패고 시험이 딱 그래. 뭐냐면 20문제 혹은 21문제가 나오거든. 그 중에 2개가 진짜 어려운 얘기고 그것보다 조금 쉽지만 그래도 어려운 2문제가 더 있어. 그 4문제 싸우면. 공부를 한 놈들이라면. 그 4문제를 다 틀리면 3등급이고 하나라도 맞으면 2등급이고 그 중에 하나만 틀릴 수 있다면 그게 1등급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동패고는. 근데 운정은 여기서 더 나가죠. 여기서 더 나가요. 근데 그 더 나가는 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개념 수업으로 내가 너한테 심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니네 학교 시험 그 개념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뭔가 더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익스텐션에서 그러니까 익스텐션 그러니까 난이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더 막 식을 더 복잡하게 역ገብ게 만들어 버리는 게 니네 학교 시험이야. 그건 이제 개념으로 내가 이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문제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운정고 시험은 그래. 그러니까 깔끔하다고 그러니까 동패고는 오히려 좀 깔끔하죠. 난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익스텐션 개념까지를 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걸려. 학교 시험 문제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내는데 그 내는 것 자체 그 문제 자체도 되게 식을 엿깎여 줄 거라고. 니네 학교는. 그러니까 보통 20개, 21개야.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수학밖에 모르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 애들 뭐 이렇게 내가 애들한테 시험 이제 물을 때 수학을 언제 보는지 묻지. 그래서 막 다 묻진 않잖아. 중간고사는 하나 또는 2개인데 그러니까 2개 보는 날도 하나 보는 날도 이제 막 이렇게 있겠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어. 기말고사 때는 더 보겠죠. 당연히. 음. 하루에 몇 개 보는지까지 정확하게 난 모르겠는데. 기말고사 때는 3개 보는 날도 있을걸요? 그 저거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 합쳐서 막 기가, 체육 뭐 이런 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보는 때도 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얼핏 듣기로 아 그것도 봐 시험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내신 1등급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응? 내신 1등급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내신 1등급이지 뭐.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겨울 1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과목들이 쭉 있잖아. 그 과목들이 각각의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등급들의 평균 등급이 있겠지. 그게 이제 1점대야, 2점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등급들의 평균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만은 얘기를 하는 게 대학 갈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모든 과목들을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뭐 나눠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몇 등급이다라는 걸 썼어. 생각한 거랑 대학에서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예를 들어 공대야. 그러면 수학 과목의 비중을 더 줄 거라고. 과학 과목의 비중을 더 줄 거야. 그러니까 가중치라 그래. 그러니까 수학을 1등급 맞은 게 국어를 1등급 맞은 것보다 더 쳐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내신 산출 방식이 달라요. 거기 그 학교에 대입을 해야 돼. 원래 보통 영어 공부보다 수업을 더 쳐. 아, 이과는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과 계열은 그 가중치가 작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도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이라고 생각했어. 너도 2등급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그 학교를 지원할 때 보니까 너는 1.7등급인 거야. 너는 2.2등급인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 산출 방식에 대입을 했을 때. 네. 그건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0점 몇이 조금 차이가 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어. 그 얘기야. 그 내신이 몇 등급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음. 수시로 대학을 그냥 교과 내신으로 가기는 진짜 힘들죠. 뭐라 그래. 제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논술이야, 서연아. 지금 붙어 있는 오빠들이 다 논술로 지금 뚫은 거야. 왜냐면 정시가 그러니까 논술이 진짜 그러니까 길게 두고 준비를 하거든. 저 오빠들 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던 거라. 그왜 그러냐면 정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너 언니 봐서 알겠지만 막상 당일날에 정말 그만큼의 점수를 해내겠느냐가 가장 큰 위험 요소야, 사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컨디션이나 뭐 여러 상태들이 되게 변수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그 해 문제들이 난이도가 어떨지에 관해서도 각 과목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국어가 미친 듯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게 멘붕이 와서 그 뒤에 시험들에도 영향받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수반수생들 뭐 삼수생 이런 애들은 좀 덜 받아. 경험치가 있으니까. 근데 현역들이 이게 막 너무 이게 들락날락해서 정시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위험해요, 사실. 그래서 논술을 끼고 가거든. 그러니까 논술이 최저 있는 논술로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 국어를 뻥 났어도 나머지에서 최저를 맞출 수가 있잖아. 수학이 뻥 났어. 근데 국어 영어로 내신을 그러니까 저걸로 맞춰서 최저를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그러니까 물론 논술 자체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정시에서 생기는 그 불안 요인들을 커버를 해주는 게 논술이거든. 그래서 언니도 논술을 당연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뻥 나는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이상이야. 그러면 또 답이 없죠.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날의 시험이 아주 나한테 오는, 그러니까 최악이었다면, 그날의 수능이, 그의 수능이 최악이었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한 과목 정도의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니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논술을 가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정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수능만 준비하는 애들보다는 정시를 할 거면 논술을 해요.
보통. 그게 합리적인 얘기거든. 안전한 얘기,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률을 더 높인다는 얘기지. 의미는. 그지? 그러니까 확률을 낮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험성을 좀 낮춘다는 의미가 좀 강하죠. 논술. 음. 응? 하, 같이 말해서 이 친구들 응. 한 명도 떨어지고 다가 되시는 대본.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언니의 외고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면 운전고의 문제기도 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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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특수한 학교들이 가지는 아쉬운 점들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 내신이 어려워서 수시를 온전하게 수시로만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그럼 정시를 다 준비하는 아이들인데 그 정시의 위험성은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시까지 단단하다면 모르겠는데 그 정시가 단단하다는 게 참 예측하기 힘든 얘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면 좋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계속 잘 보던 애들도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날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근데 아, 그러니까 이 특수한 학교들에서 수시로 어떻게든 비벼보기에는 쉽지 않은 학교 시스템이니까. 그치? 음. 옛날에 좀 되게 된 얘기인데 선생님이 걔도 한 4, 5년 됐구나. 4, 5년 된 얘기인데 고향 외고 말고 외고 대일 외고라고 있어. 아니? 어. 대일 외고 애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야. 걔는 학교 내신이 어려울 거 아니야. 못했어. 학교 내신은. 근데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생수시로 가는 건 답이 없었고 여름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얘기를 했죠. 수능이 완전 항상 막 올 1등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걔가 또. 근데 어찌저찌 저 최저는 맞출 수 있겠어. 그래서 논술 끼고 그러니까 저걸 갔는데 논술 전형으로 갔는데 수능 최저를 다행히 맞췄고 아, 그 새끼가 내 생각에는 논술을 그렇게 잘 쓸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라 나도 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쓰기에 뭐 이런 것에 재주가 있던 새끼는 아니야. 좀 애가 성격이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 좀 이상한 애야. 남자였는데. 아무튼. 근데 뭐 그때부터 제대로 막 논술학원을 다니고 뭐 했었어. 그러니까 아주 못 쓴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게 썼나 봐. 어디 갔냐면 한양대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양대 상경 계열이었거든요. 한양대 무슨 경제학과인가 무슨 뭐 그러니까 막 이름이 되게 거창했어. 왜 그랬냐면 그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레인보우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름 뭐냐면 세븐 다이아몬드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한양대에서 그때 세븐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7개의 학과가 있어. 얘네 학교에서 밀어주는. 그럼 이 학과는 입학만 하면 이 학과에 합격만 하면 전액 무료야. 등록금이. 4년 내내.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서 그 취업하는 것도 그 방향성이나 뭐 대기업이랑 연계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한양대에서 우리 학교의 취업률 제대로 높이자 해서 했던 과들이야. 그러니까
입학 성적이 어마어마해야 됐거든. 정시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정시로 그냥 생 올 1등급도 거기에 들어갔을 때 실패했었어. 근데 이제 논술 끼고 그렇게 들어간 거지. 논술 끼고 그러니까 최저도 어렵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계합 4였어. 근데 이제 그러면 112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잖아. 근데 정시를 까봤을 때는 올 1등급 애들도 떨어졌던 학과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문과에서 탑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논술을 끼고 들어가더라고, 걔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서를 쓸 때 일단 그냥 한번 써보기나 하자. 그래도 열심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이걸 걸어 놓으면 네가 정시를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 이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하게 될 테니 뭐 그런 의미로 여기를 걸어보자 라고 했는데 다행히 최저를 맞췄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쓴 애들 중에서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많이 없었었나 봐. 그러니까 논술은 또 뭐냐면 보통 수시 경쟁률이 되게 높아. 보통 막 20 몇 대 1, 30 몇 대 1 막 이렇게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 막 심한 학교들은 막 50 몇 대 1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논술은 뭐냐면 최저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실제 경쟁률은 그보다 훨씬 낮아져. 그걸 쓴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반 이상이 날라가거든. 그럼 경쟁률이 확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논술을 뻘짓만 안 해도 합격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논술이라는 걸 추천을 하죠. 그냥 생정시보다는. 언니의 작전은 그거 맞았어, 사실. 작전은 맞았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았었어. 근데 그게 이제 뭐 수능 점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능 그리고 그 논술이 좀 부족했나 보지. 그게 좀 아쉬웠나 보지. 논술이 어때? 논술이 좀 빡셌나? 음, 당연히 많지. 그리고 그건 있어. 그 논술 시험장에 내가 만약에 최저를 못 맞췄어. 그래도 시험은 볼 수 있잖아. 경험 삼아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논술을 4개를 썼어. 근데 A라는 대학교에 사실 최저를 못 맞췄어. 근데 이제 B, C, D의 논술은 내가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긴 노려볼 만 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예행 연습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 당연히. 하, 그때 생각하니까 좀 빡치긴 한다. 그 오타쿠 같은 새끼였거든? 그 대학 그러니까 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붙었습니다. 막 존나 좋아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축하한다 뭐 얘기하면서 지가 뭐 이제 저도 대학생이니까 여자를 만나려고요. 막 이지라는데 니놈이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언니? 그치. 언니 마음이 안 좋겠지, 당연히. 당연하지, 그건. 지금 되게 불안할 거야. 외고가 수시로 하는 학교인데 언니가 수능이 올라와서 수시를 좀 버렸거든요. 안 되니까. 음. 근데 언니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외고 애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기가. 언니가 꼭 이과 가래요. 그러니까, 제발. 꼭 문과 제발 오지 말고 꼭 이과 가래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서, 입시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문과가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자, 일단 이 문제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였습니다라고 줬을 때 되게 간단해. x의 n승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의 n승 x-3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않니? 맞죠?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여기까지 돼. 그러면서 당연히 뭘 하겠어? 첫 번째. x에다 3 대입하겠죠. 맞니? 네.
그럼 3의 n승 그죠? 곱하기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지? 맞아? 네. 그럼 봐. 3의 n승은 지수잖아. 3을 거듭 제곱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었다는 거잖아. 네. 맞니? 그럼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였다는 얘기야. 그지? 네. 맞니?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다시 두 번째는 얘도 x-3, x-3 둘 다 갖고 있고요. 집어넣었을 때 xn승 다시 그럼 얘도 x-3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왼쪽이 x-3으로 묶이잖아. x-3이 인수가 되잖아. 그잖아. x-3으로 묶여지잖아. 그러니까 인수잖아. 그럼 얘도 x-3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인수를 마련해 보자는 거야. x-3이라는 인수를. 봐.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x-3 곱하기 x-3 qx 더하기 3의 n승. 오케이? 이 진짜 시험에 얘도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내 기억에는 재작년 운정에 요게 나왔었어요. 경원이 오빠 때. 아니,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초연이지. 그럼 얘가 운정고 선배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되잖아. 맞니? 여기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x a 플러스 3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죠? 네.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쓰자는 거지. x n승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qx 더하기 3의 n승. 맞나요? 네.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됐죠? 네. 되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해볼게. x n승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 qx 더하기 3의 n승 되죠. 네. 여기다가 다시 또 뭘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또 3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왜? 그럼 얘를 또 죽일 수 있으니까. 맞니? 네. 그럼 3의 n승 곱하기 a 플러스 6이 죽고 3의 n승이었다는 거죠. 네. 그럼 a 플러스 6은 1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약분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5 집으면 15 빼기 9니까 6이죠. 네. 오케이. a 더하기 b는 1. 이렇게 나오는 얘기. 될까? 네. 되니?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묶어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수로 묶어준 후 또 다시 대입을 했다는 거죠. 됐니?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 이것도 있어요. 미분도 있어요. 뭐냐면 봐. 똑같이 가볼게. 2번 풀이. 잘 봐. 똑같이 쓸게요. 일단 xn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의 n승 x-3이 되거든. 되니?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했어? x에다 3 대입해서 3의 n승 곱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9가 0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였다. 일단 요거 하나 나오죠. 맞니? 얘가 0이니까.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잘 봐.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양변 미분해. 되니? 그럼 x의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맞나? 네.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써요. 됐어? 됐니? 네. 두 번째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 또 곱하기 이번엔 뒤에 걸 얘를 미분해. 2x 더하기 a가 돼. 됐죠?
됐니? 얘는 봐. 얘 미분할까요? 앞에 거 미분했죠? x-3의 제곱.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둬요. 됐니? 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뭔가 미분했겠죠? 그리고 얘는 풀어치면 3의 n승 x 빼기 3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3의 n승은 숫자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는 숫자니까 죽고 얘만 남아서 3의 n승 이렇게 남는 거 맞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x에다 3 집어넣어. 여기서 3 집어넣으면 n 곱하기 3의 n-1승 맞죠? 네. 그리고 이거 3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었으니까 맞니? 네. 곱하기 0 더하기 3의 n승 곱하기 6 더하기 a는 얘 죽고 3의 n승이죠. 그러니까 0이니까 죽고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6은 몇? 1. a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b는 6.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풀이가 두 번째 풀이가 고2 애들이 선호해요. 똑같이 문제를 내면. 왜냐면 고2 애들은 미분을 배운 상태니까 이게 훨씬 더 자기들이 배우는 게 가깝거든. 네. 그치? 근데 이제 고1한테는 첫 번째 풀이를 더 선호하죠. 고1 애들은. 미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될까요? 한 번 더 볼게요. 음. 자, 얘도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xn 플러스 2승 더하기 pxn 플러스 1승 더하기 q xn승인데 그걸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2n승 x-2래요.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xn승 나와버리면서 애들이 쫀단 말이야. n이 뭔데? 몰라요 나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됐니? 네. 봐. 이걸 다 x의 n승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건 될까요? 네. 그죠? 어이씨. 이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죠? 됐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야. 얘네도 지금 2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n승 곱하기 4 더하기 2p 더하기 q는 0이다. 를 써서 얘가 0은 아니니까 얘는 양수니까 얘가 0이었고 q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였다는 거죠. 한 번 더. 얘가 x-2로 묶이니까 x-2qx 플러스 2의 n승 될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x의 n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 새끼가 근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p 더하기 2니까 x 마이 p 더하기 2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쓰면 x의 n승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p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qx 더하기 2의 n승 될까요? 네. 그럼 x 마이너스 2 같으니까 죽일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x 자리에 또 2 대입하면 2의 n승 곱하기 p 더하기 4가 얘 죽고 2의 n승만 남으니까 아 p는 몇이었구나. 마삼이었구나. 왜? 얘가 1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마삼 집어넣으면 6 빼기 4니까 2라는 거죠. q는. pq는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
n 플러스 2 이렇게 할까? 얘를 미분할까? 얘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곱하기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더하기 얘 그대로 놓고 미분하면 2x 더하기 p인데 맞나요? 네. 그게 곧 얘 미분하면 2x-2qx 더하기 x-2의 제곱 q 프라임 x 더하기 2의 n승이 돼서 여기다 이제 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이 집어넣으면 2의 n승 곱하기 p 더하기 4가 얘 죽고 얘 죽고 2의 n승 그래서 p 더하기 4는 1 p는 마3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q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였으니까 p는 2 q는 2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지. 미분 써서 들어가도 되고 묶어서 들어가도 되고 뭐든 네. 오케이? 할 수 있는 분야 되고 알겠지? 잠깐만 여기까지 될까? 네. 됐으니까 야 손대 너도 먹을 거야? 아니, 저 아니에요. 양치하고 있어요. 진짜 괜찮아? 네. 응? 아직 안 끝났어요. 뭐야 안 끝나기 수업 할 게 많으니까 그치? 잠깐만 두 문제만 더 풀고 익스텐션 엔딩 합시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들어가도 될까? 아니, 왜 안 돼? 화요일에 와서 들을게요. 응? 화요일에 일찍 와서 들을게요. 나는 잠깐만 토요일에 진짜 그러니까 자 얘 좀 봅시다. 얘는 어쩌지? px가 있는데 px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니까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이제 px를 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왜? 왜냐하면 응. 16에서 2를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 4에서 2를 나눠도 나눠 떨어져요. 이거 되게 맛있다. 너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 사실 진짜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응?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응. 저 그래, 안 난독증이어서 푼 건가? 기다려봐. 난독증이어서. 응. 식을 구해야 돼요. 식을 px가 뭔지. px를 먼저 구해볼까요? 네. 일단 px의 제곱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qx라는 식일 거야. 그치? 네. 맞죠? 근데 이번엔 px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고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 나머지는 1차식일 거야. 그치? 어쩌지? A는 뭐고 B는 뭔지를 찾겠다는 거야. 그치? 그지 않을까? 네. 응. 기다려봐요. 음, 기다려요. 알겠어요.
공통 인식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공통인수? 뭔가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X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X로 나온다고? 공통 인수로 나눠야 돼요. 봐봐. 봐봐. 아이 목이 생기네.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해주려는 거야. 아이 기다려봐요. 가만히 기다려. 한 10분만 기다려봐요. 10분이나 기다려? 아, 이거 일시정지 해놔야겠네. 이거 기록 안 했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다시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내가 구할 건 a와 b인데 맞니? 네. 이 새끼가 뭐였단 거야? 오메가였단 거야. 그죠? 맞잖아. 네. 몇 주기? 6주기 오메가였단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승은 1이었어. 이걸 갖고 갈 거야. 그럼 p 오메가는 a 오메가 더하기 b야. 그치? 일단 됐니?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이 px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몫이었다는 거죠. 저도 왜 집중이에요? 그건 외웠어야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우란 얘기고. 육식을 생각했는데 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하는 진짜예요 이거. 알겠어. 자, 그럼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죠. a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2ab 오메가 더하기 b 제곱은 0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 맞죠? 네. a 제곱 오메가 더하기 2ab 오메가 b 제곱 빼기 a 제곱은 0. 맞죠? a 제곱 더하기 2ab도 0이고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도 0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a는 b라서 그죠? a 제곱은 b 제곱이라서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 그죠? 훨씬 쉽네. 그죠? 네. 집어넣으면 b제곱 더하기 2b제곱은 0 b제곱 b는 0 그리고 a는 0 그죠? 이거 하나 나왔고요. 한 번 더 마b를 넣어도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은 0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니까 b는 0 그리고 a도 그래서 0 둘 다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의 위대함이죠. 결국 요까지는 합시다. 얘도 볼게요. fx 뭐야? 즉 2분의 1x 빼기 2분의 1 의 10승인데 그걸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rx인데 2차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rx야. 그치? 맞나? 네. 오케이. 얘는 어쩌지? 이게 근데 4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네. 4분의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지. 네. 맞지? 그러면 잠깐만 x에다 1 대입하면 0이야. 그치? 네. 0이고 a 더하기 t야. 그치? x에다 이건 너무 쉽네.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되죠. 얘 죽고 마이너스 a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b는 2b는 1, b는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그죠?
네. R5는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답이. 오케이? 네. 되십니까? 네. 익스텐션 엔딩. 그 끝난 거예요? 익스텐션은 엔딩. 한 번만 이따 내려가도 돼요?